얘기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이해해가지고요. 사실일치 파악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적인 읽기에서 기본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제시문과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유형인데 핵심 논지와도 관련이 되는 게 묻는 정보들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글의 주제와 연결지어서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연결지어서 파악하는 게 적절하고요. 독해 전략 한번 보죠. 1번 보시면 선택지의 핵심어를 점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긴 지문에 복수의 문제가 딸려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고 제시문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뭐 수능 국어라든가 다른 류의 국어 시험과는 조금 다른 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선택지의 핵심어가 나온 해당 문단을 찾아 가지고요. 세부 내용을 비교하면서 3번이죠. 일치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잡는 독해 비법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선택지가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 그대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글의 핵심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각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선택지가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와 문단의 내용 배열 순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선택지 1번의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이 아니라 후반부 쪽의 문단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의 선택지 내용들이 전반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글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개념을 유사한 용어로 바꾼 경우에 주의한다. 우리가 보는 시험이 다소 까다로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문제에서는요. 사실일치 문제에서 제시문에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 개념적으로 다른 용어로 바꿔서 개념은 같지만 다른 용어로 바꿔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논리 관계가 뒤바뀐 경우를 점검한다. 이를테면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묻는 거예요.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묻는 형태에서 답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시문에서는요.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제시문에서는 A 때문에 B 한다 해서 A를 원인으로 그 다음에 B를 결과로 이렇게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택지에선 B 때문에 A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원인을 B로 두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니까 눈에 금방 들어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20분에서 25분 동안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A와 B 소재가 다 확인되다 보니까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논리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안 보일 때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놓지는 않았는지 혹은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어 놓지는 않았는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주체와 대상을 뒤바꾸어 놓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면 답이 의외로 잘 보여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문단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이건 뭐냐면 우리 왜 보통 선택지가 두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끊어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을 다 따로따로 일치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앞쪽의 내용이 한 1문단쯤에서 확인이 되고 뒤쪽의 내용이 한 4문단 쪽에서 그죠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4문단쯤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반부 내용 확인된다고 일치하는 선택지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죠? 관련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즉 뒷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글을 끝까지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대표 기출문제 한번 가보죠. 자, 우리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는요. 긍정형 문제와 부정형 문제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거 예시 문제죠.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택지 봅시다. 1, 2, 3, 4번이 다 절정이라는 시가 나와 있고요. 지금 가보죠. 저는 명사 중심으로 체크하거든요. 투사, 극한, 상황, 그 다음에 계절 변화, 그 다음에 절정은 반복되니까 밑줄 안 칠게요. 그 다음에 시인은 투사의 현실적 조건을 외면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인식한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시의 구성 두 부분, 그 다음에 투사와 시인이 반목화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절정에는 냉엄한 현실 절망하는 시인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건 부정형 아니죠. 희망을 유지하는 거네 그죠. 놓지 않으려는 투사의 면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보죠. 1문단 보면 이육산 시인은 시인의 길과 투사의 길을 동시에 걸었던 작가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왜
특히 일치 문제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비교 대조하는 선택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를 떠나서 도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범주에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걸 도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인의 길, 그 다음에 투사의 길 두 가지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절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미 이건 나와 있는 부분이죠. 투사가 처한 냉엄한 현실적인 조건 그러면 냉엄한 현실은 투사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인이 품고 있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이 마지막 년에 희망은 시인과 관련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 문단 쪽에서 이제 투사 이육사에 초점 맞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다? 위태롭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 희망을 품는 게 어떻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희망을 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 그죠? 그 다음에 극한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존재의 위기를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산문단 보면 시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극한의 위기를 뭡니까? 대면하고 있대요. 그죠? 대면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하고 그 다음에 외면이나 도피는 아닌 거예요. 시인은 외면 도피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건을 어떻게 새롭게 반성하고 마주한다. 그 다음에 현실을 새롭게 성찰한다.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는다. 희망을 추구하는 거죠. 가볼게요. 그러면 1번 한번 보시면 절정에는 투사가 처한 그 다음에 극한의 상황 이거 투사의 상황하고 연결이 되기는 해요. 그죠? 극한에 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뚜렷한 계절의 변화가 아예 제시문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시인은 투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거 시인 모습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인식한다.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반성하고 새롭게 성찰하는 것이 뭡니까? 새롭게 생각, 인식하는 거니까 요거 개념적인 용어로 살짝 바꿔준 거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2번은 맞는 거고요. 그러면 3번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얘는 이미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건데 다만 반목이라는 거 우리 반목이라는 게 서로 시기하고 미화하는 것을 반목이라고 하잖아요. 내용적으로 아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4번 같은 거 잘 보세요.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선생님 절망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문단에 가냘픈 희망을 품는 게 불가능하다가 절망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로 투사의 모습인데 투사의 모습을 뭐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시인의 면모와 연결하고 있죠. 다른 범죄에 속하는 것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바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희망을 놓지 않는 건 시인의 모습인데 이걸 투사하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4번은 일치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자,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도식화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9급 국어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표 기출 문제 2번 한번 가보죠.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선택지 보니까 히브리 신화 그리고 신 인간 관계 위계적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 무속 신화 신 인간 위에서 지상 왕이 된다는 거고요. 3번에 한국 건국 신화 신 인간과 결합해서 완전한 존재 그 다음에 4번에 한국 신화의 신인간의 관계 그리고 신체 화생 신화의 신인간의 관계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그러면 1문단 보시면요. 자,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와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 하면서요. 일단 그러면 한국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신화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뭡니까? 비교 대조해 보는 거네요. 자, 한국 신화에서는 신은 인간과 결합해서 결핍을 해소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신과의 결합을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존재론적 상승을 이룬다. 이런 것도 다 한국 신화의 특징인데 보세요. 한국 건국 신화에서 그죠? 한국 건국 신화 나와 있는 거죠. 주인공인 신은 지상에 내려와서 왕이 되고자 한다. 일단 이 문단 쪽에 나와 있는 건 다 한국 신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문단 안에서 건국 신화는 뭡니까? 지상에 내려와 왕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결합을 통해서 자식 낳고 결핍 메우고 그 다음에 무속 신화에서는 뭐예요? 신과 결합을 통해서 신적 존재로 거듭나서 존재론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이처럼 한국 신화 전체의 특징이죠. 신과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이다. 일단 이 문단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한국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건국 신화와 다시 무속 신화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도형을 또 도입하면 너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죠.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한국 신화와 달리 뭐예요? 위계적이고 종속적이다. 이 글에서 전다라고 하자는 바죠. 그래서 히브리 신화는 다른 나라 신화예요. 그죠? 그래서 신이 지상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신체 화생 신화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신에게 뭐 어디 있다? 종속되어 있다. 그죠? 가보죠. 그러면 1번에 히브리 신화에서 요거 다른 나라 신화죠. 신과 인간의 관계는 위계적이다. 요거. 그죠? 히브리 신화, 다른 나라 신화고 위계적이라는 거 확인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2번에 한국의 무속신화 이 부분 봐야 되죠. 무속신화 우리가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다음에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는 것은 한국 건국신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2번은요. 다른 범죄에 속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죠. 그다음에 3번에 한국의 건국신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합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 결합을 통해서 뭡니까? 결핍을 메운다. 결핍을 메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합, 결핍해서 완전하다 해서 한국 건국 신화의 특징으로 적절을 하고요. 그러면 4번에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 신체 화생 신화. 이건 뭐예요? 다른 나라 신화죠. 인간의 관계와 다르다. 우리는 뭐예요?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위계적이고 종속적이다 그랬으니까 다르다는 거 일치하는 진술이 되는 거죠. 이 문단에서 한국 신화를 다시 두 범주로 나누고 있다는 것만 살짝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은요 앞으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해요. 네, 얘기 6번 가보죠. 자, 적절한 거 묻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1번에 전기와 전기소설 모두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에서 모두 그 다음에 달리 이런 범주는 신경 쓰셔야 돼요.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면 둘 다 뒤쪽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기적인 서사구조 전형성 그 다음에 2번에 전기소설 작가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의 글솜씨 작품집 그리고 출세 수단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전기소설 작가 불안 처지 자신의 삶 작품 속 주인공 위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전기는 전기소설의 영향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채로운 문체 그리고 서사적 독자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 글의 핵심은 뭐겠어요? 전기와 전기소설 크게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 거니까 역시 도식화 가능하겠죠. 가볼게요. 우리나라 전기 소설은 중국의 전기와 그 다음에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관리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영향을 받은 건 뭐예요? 영향받은 게 전기 소설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뭐에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리고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유기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이건 전기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결말의 양상이 다양했다. 자,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 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이한 사건은 전기 소설에도 나타나고요. 불우함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유기적으로 짜였다. 자, 중국의 전기는 유기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유기적인 거죠. 그리고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결국 비극적인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이런 것들 다양한 게 아니라 전형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전기 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전기 소설이 영향을 받은 거고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인 종교를 통해서 그죠? 비극적인 종교를 통해서 전기와 구별되는 뭐 독자성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보죠 그러면. 전기와 전기 소설이에요. 그죠? 1번에 모두 유기적. 근데 유기적인 것은 뭐의 특성이죠? 우리의 전기 소설의 특성이었었죠. 유기적이라는 거. 그래서 전기와 유기적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자, 전기 소설은 출세 수단 보세요. 전기 소설. 그다음에 출세의 수단은 뭡니까? 전기죠. 그래서 다른 범주의 것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전기 소설의 작가 불우한 처지에 놓이는 자신의 삶을 주인공을 통해서 위로받았다. 작가의 불우함.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위로.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전기 소설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네요. 그다음에 4번에 전기는 그죠? 전기는 전기 소설의 영향을 받아. 그래. 우리 왜 영향을 받은 것은 뭐예요? 전기 소설이죠. 그래서 전기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른 범주 있는 것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다채로운 문체를 활용했다는 거.
이건 전기의 특성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독자성을 지니는 건 뭡니까? 전기 소설의 특성이죠. 가만히 보면 전기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기가 독자성을 지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 4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일치 문제에서 논리구조, 주체와 대상을 뒤바꿔서 표현한 트릭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해 보세요. 전기 소설이 영향을 받은 건데 전기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괜찮죠? 일단 도식화하는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도식화라 그랬더니 도대체 뭐 의미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밑줄 치고 그러는데, 문제마다 밑줄 치고 도식화하는 패턴들이 최소한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왜 도대체 문제와 상관없는 부분들에 체크하고 도식화를 하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이상한 것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수능 국어라든가 호흡이 긴 이를테면 언어 이해 같은 지문들 볼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제발 좀 필요한 것을 정확히 하자고요. 이제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자, 7번 한번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선택지 보죠. 중국어 운무 한글의 중성 종성에 해당. 그 다음에 2번 세종 한글 최소 단위 음절. 그 다음에 3번이요. 한글 표기면 중국어보다 경제적, 비교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삼분법 반절법에 비해 글자 조합 다양,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가보죠. 그러면 1번에 자 첫째 줄이죠. 1문단에 한글에서 소리마리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삼분법. 그러면 삼분법은 한글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마리. 우리 가만히 보면 지금 선택지는 음절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시문에는 음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바꾼 거죠. 소리마리가 곧 뭐가 돼요? 음절이죠. 예? 이게 음절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삼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절을 다시 나눴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선택지 여기서 음절과 관련되는 자 선택지 2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최소 단위를 음절 즉 소리마디로 봤다면 이게 최소 단위니까 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소리마디 음절을 다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최소 단위를 음절로 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바꾸는 거죠. 계속 가보죠. 자, 중국어에서 소리마디를 성모와 음모로 나누는 반절법. 그러면 자 중국어에서 성모로, 음모로 나누는 반절법은 중국어예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중국어에서 동은 성모와 음모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나 세종은 이 경우에 음모를 다시 오와 이용으로 한 번 더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네요. 중국어의 성모는 초성과 같고 음모는 중성과 종성으로 갈린 셈이다. 그러면 이거 나와 있네요. 중국어의 음모는 중성과 종성에는 직접적으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문단의 넷째 줄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그러나 중성과 종성을 따로 나누면, 그죠? 자, 기역, 니은을 적을 두 글자와 아여여 등등의 10개만 있으면 된다. 즉 풀어주는 거죠. 한글은 중성과 종성을 통해 중국어보다, 한글 삼분법은, 그죠?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을 통해 중국어 반절법보다 다양하게 글자를 조합할 수 있었다. 그럼 보세요. 삼분법이라는 게 조합이 다양하다 해가지고요, 한글의 특성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보다 훨씬 적은 개수의 글자를 가지고 쉽게 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적은 개수로 쉽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한글의 특성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쉽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하고요 9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콰인의 견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세요. 1번 보니까 중심부 지식 수정, 주변부 지식 수정하는 것에 비해서 자 뭡니까? 영향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향. 그 다음에 2번에 경험과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 그 다음에 경험과 충돌하는 주변부 지식은 뭡니까? 근본이 다르다. 서술어 쪽에. 그 다음에 3번에 주변부 지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중심부 지식도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중심부 지식 한가운데 있는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수학적 지식,
주변부 지식처럼 경험 관련 있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선택지 보니까요. 크게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라는 역시 크게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자, 1문단에 콰인이 그죠? 그 다음에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 그러면 이런 거죠. 중심부 지식은 어떤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러면 충돌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거 살짝 지울게요. 다행히 지우개 이런 게 화면에 뜨지는 않네요. 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거죠. 자, 충돌하지 않는 게 뭐의 특성이에요? 중심부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주변부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험과 직접 충돌해서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 달리 일단 선택지에서 참 거짓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어떻다? 견고하다. 그러나 뒤집어주고 있죠. 이 둘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특성이 다르기는 한데 뭡니까? 그죠? 정확히 나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종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한 지식은 중심부 지식이래요. 그래서 수학적 지식,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서 경험에서 멀리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면 중심부 지식도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그죠? 그러면 주변부 지식은 수정하면 뭡니까? 변화가 크지 않다. 그다음에 중심부 지식은 수정하면 뭡니까? 크게 변화하게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뭐하는 경우도 있다.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수정이라는 특성은요. 그죠?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주변부 지식의 특성도 되는 거고 중심부 지식의 특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머지 부분들 나와 있고요. 가보죠. 그러면 1번에 중심부 지식 수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변화가 어떻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중심부 지식 수정하면 크게 변화한다. 그래서 1번 크다. 중심부 지식의 특성으로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2번 가보면요.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거 그러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중심부 지식 특성 맞죠? 여기. 괜찮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경험과 충돌하는 것은 주변부 지식까지는 괜찮은데 다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예요? 여기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죠? 특성은 다르지만 뭡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주변부 지식에 비해서 견고한 그러면 견고한 것은 뭐의 특성이에요? 견고한 것은 중심부 지식이고요. 얘도 수정은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의 특성에 다 속하기 때문에 수정을 이렇게 중심부 지식의 특성과 연결하는 거 무리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수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은 어디에 속했나요? 여기 보입니까? 그죠? 예, 중심부 지식이고 그다음에 주변부 지식처럼 뭐와 경험과 관련이 있다. 말을 바꾼 거죠.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관련이 있다라는 거니까 4번도요. 범주 연결 정확합니다. 개념적으로 살짝 바꾼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성들은 잘 짚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가 아닌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재밌죠? 재밌다고 하세요. 끄덕끄덕. 네, 9번까지 한번 보죠.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선택지 곽약커, 장언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곽약커, 인이, 그 다음에 형성, 사유의 틀, 중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곽약커, 기운, 본래부터 타고나는 거. 그 다음에 장언언, 기운생동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장언언이 살던 당시는 뭡니까? 예, 살던 당시 대상, 과장, 화풍, 유행 한번 가보죠. 일단 두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보면 1문단이죠. 사역의 육법이론에서 기운생동을 핵심 요소로 강조한 사람은 누구다? 장언언이다. 그죠? 그러면 장언언은
기운 생동을 핵심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당시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 나오네요. 대상을 똑같이 모사하거나 화려한 채색으로 대상을 과장하는 화풍이 유행했었는데 장 언어는 거기에 뭐 일침을 가하고 싶었다 해가지고요. 4번 바로 확인되고 3번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언언 이후에 기운 생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곽약허의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곽약허 그는 육법 중 기운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면 기운은 타고난다라는 건 곽약허의 특성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곽약허 기운 타고나는 거 연결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가볼게요. 자, 인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 문단 보면 3문단에 그죠? 곽약허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사유의 틀이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주입된 사유의 틀 때문에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위에 형성된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 그러면 곽약허는요. 그죠? 인위 그 다음에 이 사유의 틀에서 뭐 하는 거? 벗어나는 거. 그러면 인위를 부정하면서 벗어나는 걸 중시한 게 뭐예요? 곽약헌대. 근데 1번에서는 사유의 틀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곽약허의 특성이 아닌 거죠. 그죠? 곽약허는 뭡니까? 벗어나는 것을 중시한 거지 사유의 틀 인위에서 형성된 사유의 틀을 중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은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명 한 명을 따로 떼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는 않죠. 그죠? 물론 도식화는 해보시고요.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강의 사실일치 파악은요. 이 정도로 정돈하도록 할게요. 틀린 문제 있으면 꼼꼼히 점검 좀 해주시고요.